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으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의 주제를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반드시 범죄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즉, 제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제 학교 폭력이 이렇게 이런 범위라고 하면 이 중에서 범죄는 이 정도 범위밖에 안 됩니다. 즉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말 그대로 이제 그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절차나 이런 거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폭력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즉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형사 절차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 진행되게 되는 원인에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피해 학생, 즉 피해자의 고소, 두 번째는 이제 뭐 피해 학생이나 피해자의 어머니, 부모님, 즉 부모님, 어머님이나 아버지, 부모님이 이제 고발 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고발하거나, 세 번째는 이제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됐는데 이제 학교에 신고된 경우 이제 특히 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장이 그 경찰관서에 이제 반드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말 그대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게 되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일반 성인들이 받는 일반 형사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은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대부분 소년보호 재판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TV에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아니고는 이제 보통은 이제 소년보호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나 재판을 받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뭐 이렇게 좀 당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 소년보호 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소년보호 재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보시면 소년보호 재판은 19세 미만의 소년, 즉 제가 아까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 개별 소년의 환경이나 성격 등을 파악하여 소년의 환경 조성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재판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소년보호 재판의 목적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소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뭐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 뭐 처벌을 내리겠다, 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이제 뭐 학생들이나 뭐 미성년자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환경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를 변경을 해서 환경을 좀 이렇게 좀 개선시켜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휘말리지 않도록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품행을 교정하고 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고, 이제 보시면 소년보호 재판의 대상은 여기서 보면 뭐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이렇게 하는데, 이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을 범죄소년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촉법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우범소년은 뭐 이렇게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죄를 범한 소년, 뭐 형벌 저촉되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기 때문에 소년보호 조사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나중에 절차를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조사관 할 때 뭐 이런 부모님들 같은 경우 뭐 적으라고 할 때 그 환경,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 다 계시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가출한 경험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부모님의 재산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거를 다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절차적인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 되면 내려지는 이제 보호 처분이 말 그대로 죄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 일반 형사재판으로 치면 무죄죠, 무죄. 무죄는 경우에는 불처분, 처분을 안 내리겠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죄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처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이거는 뭐 가장 경미한 처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제 말 그대로 부모님한테 교육을 맡기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6개월 이렇게 내려집니다. 이렇게 내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강명령.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100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봉사명령,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하고 200시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 단기보호관찰은 1년, 뭐 장기보호관찰은 2년.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요양소 또는 이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 소년원의 위탁. 그 다음에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그 다음에 단기 소년원 송치. 그 다음에 장기 소년원 송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1, 2, 3, 5 정도는 되게 1, 2, 3, 4 뭐 요 정도 처분은 그래도 이제 조금 경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이상으로 나오면은 조금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의 입장에서 좀 중하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호 처분은 이렇게 되고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러면 이제 학교 폭력으로 소년보호 재판으로 됐다, 회부가 됐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년보호 재판 같은 경우는 일반 형사재판이랑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이제 변호사 도움 받더라도 소년보호 재판을 좀 많이 해보신 변호사님들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 일반 형사재판이랑 아예 뭐 시스템적인 게 다르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 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면 이거 아마 시스템을 잘 모르실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 달리 이제 보호 소년의 품행을 교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품행 교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교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나가겠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재판부에다 언급을 하면 좀 좋은 결과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즉, 일반 형사사건으로 보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학교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보호소년은 주기적으로 반성문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탄원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장이나 피해 학생이 있으면 합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신과 진료나 아니면 심리상담센터 치료 내역 아니면 상담 내역 이런 거 준비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준비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추후 학교 생활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 이거 제가 여기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시하라고 했는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품행 교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소년보 재판이 지금 한 일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은 벌어진 일이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반성하고 있으면 됩니다.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후부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성실하게 잘 살겠다, 아니면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하겠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이제 소년부 같은 경우, 소년부 재판의 이제 판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시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소년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만 19세 미만이니까 당연히 미성년자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그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이제 재판을 오게 되는데, 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 준비해야 될 거는 뭐냐면 추후 보호소년이 다시는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어떻게 지도하겠다, 어떻게 교육하겠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상담 치료를 받게 하겠다, 아니면은 뭐 어떤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겠다, 뭐 이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이제 약간 겹치는 건데,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꾸준하게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어필하면서 최대한 경한 처분을 내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하면 이제 뭐 피해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그 다음에 당시 상황을 목격한 뭐 주변 학생들의 진술서,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학교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즉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말 그대로 불처분, 이런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보호 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품행 교정이 제일 목적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각해서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이제 학교 폭력이랑 소년 범죄가 되게 이슈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소년 범죄 같은 경우 이제 더 처벌을 엄중해야 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엄중해야 된다, 아니면은 이제 성인에 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비록 전과가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소년원 송치 같은 이제 좀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소년보호 재판 같은 경우는 우선 일반 형사재판이랑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특징을 맞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준비가 조금 힘들면 변호사님들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변호사님들 도움을 받으실 때도 이제 그냥 일반 형사 변호사님들 찾아가시면 안 되고, 이제 소년보호 재판 이런 거 좀 많이 해보신 변호사님들 찾아가셔서 도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